PVC나 PP 이런 제품들 또는 뭐죠? 아크릴과 합성섬유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 계열 종류, 에폭시 또는 여기다가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각각 먹고 서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가령 PPP 제품을 아크릴과 또는 그 합성섬유 가루와 섞어줘 가지고 처음에 이제 조금만 섞는 거죠. 그래서 균일하게 섞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즈를 원하는 구조로 그거를 녹입니다. 녹일 때 한꺼번에 녹이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녹입니다. 그래야지 동일한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조금 녹이고 조금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동일한 결과물을 얻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또 한꺼번에 녹이면 덩어리가 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창문을 만들어줘. 경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결정하세요. 이걸 다시 이렇게 녹인 후에 굳혀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줘. 근데 이게 균일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창문 같은 데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변색. 오래 쓰면 햇빛에 취약하고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변색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에폭시 제품 그런데 이거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PV나 PP 제품과 합성섬유를 섞어가지고 창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을 프로테이즈를 적게 하거나 없애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은 하나의 창틀에 2중, 3중, 4중, 5중까지도 가능해. 밖에층에는 좀 두텁게 만들어주고 안에까지 이렇게 단열을 위해서 2중, 3중 자유자재로 가능할 때 안 되면 거의 내부 창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햇빛에 취약하고 어떤 그렇게 변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있을까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섬유 구조의 옷은 밖에 나간다니 변색되는 이런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변색을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프로테이즈를 따라서 섞어줍니다. 프로테이즈를 섞어주고 너무 번쩍거리지 않게끔 적절한 비율로만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밖에 제품 만든 후에 창문 형태로 만들어더라면 표면에 유리막 코팅제를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내적으로 그러면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저도 자동차에다 이걸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유리막 석영제였는데 그 석영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 이렇게 팔 때까지도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평 같은 데도 금속 소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섞어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햇빛에 좀 취약하면 썬팅 필름이 좀 투명한 게 있어요. 투명한 것을 썬팅 필름을 투명한 것을 다시 한번 거기다가 입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이제 창문을 노리는 거죠. 창문을 대체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자동차 창문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모든 형태의 산업 제품의 창문 구조에 들어가게 되거나 유리를 대신해 가지고 이것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를 쓰고 싶은 분은 유리 쓰시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걸로 가지고 경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가구들도 만들 수 있고요. 약간 싼 염료를 사용하면 싸게 나온다 그랬죠. 조자판. 그래서 비싼 연료를 사용하셔가지고 고급스러운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약간 추상적이면 또는 아니면 그 정형적인 무늬들을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색을 환상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돌가루, 금속가루들을 갖다 가루 형태나 또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입한 형형색색의 그것을 섞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든다. 건축 외부 외장재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장재로도 괜찮고 아트월로 만들어 갖고 벽에다가 그것을 하거나 바닥재로서 그거 훌륭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돌가루들을 그냥 잘 경화되는 본드와 섞어서
잘 경화가 되면서 물에 취약하면 안 되겠죠. 오랫동안 썼더니 이렇게 그것이 녹아내려 갖고 제품이 파손이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잘 경화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내서 돌가루를 첨가를 시켜줍니다. 돌가루는 하나의 돌판으로 만들어주는 것. 외국에 수입한 형형색색의 돌가루나 알갱이 형태를 크기별로 섞어서 타일이나 건축 외장재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벽면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식탁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식탁의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하이그로시와 이렇게 어떤 나무 제품들 하이그로시와 섞어갖고 돌가루를 섞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금속 가루를 섞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타일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벽체 아트홀로서 벽체에다가 이렇게 딱 정식해도 되고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환상적인 색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다양한 반짝이도 넣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너무 차분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환상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의 어떤 예술적 그 능력 그걸 따라서 좀 제품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옷 같은 것이라든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 만들 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또는 유리막 코팅제 같은 이런 코팅제를 섞어서 햇빛과 열에 변색되거나 약해지는 이런 구조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형태의 옷들, 그다음 모든 형태의 가방, 모든 형태의 제품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금속체에는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체에 들어가가지고 뭐 자동차 강판이다, 아니면 모든형 강판에도 잘 녹이 안 슬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모든 형태의 부품을 만들 때도 이런 금속 가루를 아예 팔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잘 녹슬지 않는 금속 가루나 알갱이 팔 수 있잖아요. 그걸 녹여가지고 자기네들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속 판의 형태로 그냥 파셔도 되고요. 금속 알갱이나. 그 다음에 철근이나 이런 금속 판을 만들 때도 이것을 섞어주고, 철근 만들 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심지 구조를 넣어준다 그랬죠. 철근 만들 때도 이렇게 서로 스틸실을 두께를 해가지고 서로 꽈준 형태, 일종의 철사 같은 것을 좀 꽈가지고 안에다 심지 구조를 넣어줘도 되고, 심지 구조는 어떤 것이든 강합니다. 좀 강도가 있는, 밀도가 있는 것을 막대기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쇠물을 녹여서 다시 철근 그렇게 하셔도 잘 안 구부러질 것 같아요. 심지가 안에 들어간, 심지가 가로 세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단단한 심지가 들어가면 철근도 잘 안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강한 철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그렇죠.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갖고 아예 철근 자체가 부식이 좀 덜 되도록, 뭐 아예 안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유리막에 세라믹 코팅제를 섞어서 이런 것들이 잘 부식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금속체 가공은 다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체 가공은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령 아크릴 제조에도 이것이 프로테이제를 따라 너무 반짝거리지 않게 아크릴 에폭시 같은 거 제조할 때도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유리막 세라믹 코팅제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폭시 제품 만들 때 좀 합성 섬유를 좀 섞어주면은 이런 약간 쉽게 번색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합성 섬유 알갱이나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같이 녹여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면 그렇게 변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줘도 나쁘지 않다. 제품을 만들 때는 뭐 창문 구조라든지 가죽 금속재를 다시 한번 겉에다 표면에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준다든지 도포를 하든지 결합을 시켜주는데, 유리막 코팅제를 필름 형태로 만들어 갖고 붙여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썬팅 필름을 창문에 좀 구조로 같이, 투명한 썬팅 필름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한 썬팅 필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제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녹여서 만들 때
금속체가 됐다.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이렇게 플라스틱 계열이 됐다. 여러 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조그맣게 결과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섞어주는 거예요. 조금 한꺼번에 많은 것을 섞지 않고 조금 섞어주고 그거를 그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녹여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살포시 녹여져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량으로 이렇게 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이제 가루가 균일하지 않은 거. 그 정도만 딱 녹여줍니다. 그 정도만 녹여주면 그것을 굳힌 후에 이제 제품 형태로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그럼 균일한 그 금속가루가 그 프로테이즈를 따라 섞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시 녹여서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속가루가 됐든 뭐 합성섬유 가루가 됐든 아니면 창문 구조로 만들든 이렇게 플라스틱 계열의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가루 같은 거를 이런 PVC, PP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아니면 뭐 에폭시 아니면 뭐 그 아크릴 어떤 합성섬유 같은 것들에다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그것을 뭐 본드로 볼게요. 본드 잘 경화되는 본드에 하시든지 아니면 돌가루, 금속가루를 결합해서 제가 밖에 외장재를 쓴다 그랬죠. 그때도 이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밖에 쉽게 변속이 된데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방수도 되거든요. 방수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제품으로 만들 때 그렇죠. 유리막 코팅제를 한 번 더 발라줌으로써 자동차에다 발랐더니 팔 때까지 제가 전혀 변색이 안 되는 걸 되게 체험했거든요. 유리막 석영제였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유리막 석영제를 넣든지 그럼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 제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싼 거 쓰면 또 싸게 결과가 나오고 비싼 거 쓰면 비싸게 결과가 나오고 비싼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제품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가지만 안 쓰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은 결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좀 단가가 좀 있는 거를 하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플라스틱 계열의 창문이든 다시 한번 유리막 코팅제를 일단 산업 제품에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산업 제품입니다. 모든 형태의 금속체 강판 철근 이런 거 만들 때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제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도자기 만들 때도 그렇죠. 밖에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자기 제품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세라믹 코팅을 유리 석영제 코팅을 한번 발라준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난 유약과 좀 섞어가지고 만들든지 이렇게 섞어주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변색이 안 되는 그런 제품 구조로. 밖에는 안에는 안 바르고 사람 이렇게 밖에 종류 그렇죠. 그 도자기 그릇의 바깥에 이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햇볕과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체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유리막 세라믹 코팅제 이 부분이 아주 금속판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옷 같은 것이나 모든 가방 종류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모든 형태의 섬유 가공, 에 이것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지적재산권 특허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옷을 만들든지 모자를 만들든지 가방을 만들든지 등산 배낭을 만들든지 이것을 기반으로 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불을 만들든지 아니면 커튼을 만들든지 이게 이런 형태 이런 제품은 다 이제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속판에도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좀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일단은 이런 것은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것은 제 기술 방식에 해당합니다. 플라스틱 제품 필요한 데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부에 이제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샤시 만들 때도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샤시 같은데도 알루미늄 기반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샤시 만들 때도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다.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샤시 만들 때, 그다음에 뭐 현관문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형태의 자동차라든지 열차, 뭐 배 할 것 없이 이런 배도 부식이 많죠. 그래서 부식이 많은 이런 모든 형태의 제품들에게 이렇게 바다에 좀 떠 있어가지고 하는 제품들에게 플라스틱 계열이라든지 금속 계열 이것을 넣어서 써라. 이것을 처음 만들 때부터 금속판 가공부터 만들어서 하고 부품도 이것을 넣어서 만들면 부식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일러 부품들이 좀 문제가 많다면 그 부분에도 좀 이런 것을 좀 가공을 좀 해서 보일러 뭐할 때 물 먹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코팅을 해서 금속체를 만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식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거라든지 좀 문제가 있는 경제 특수형 금속판에는 이거를 좀 더 많이 프로테이지를 좀 넣어준다든지 프로테이지 좀 더 많이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